안녕하세요, 싸웁니다. 최근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집을 새로 짓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깔끔한 정리 또는 청소를 통해 집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죠. 이처럼 청소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나 TV 프로그램 그리고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는 단순히 위생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유 말고도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청소나 정리 정돈이 우리 뇌에 미치는 놀라운 사실들을 내각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청소를 하기 전인 상태, 즉 어지러운 방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방이 어지럽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운 방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첫 번째는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뇌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일단 방이 어지럽다면 시야에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리저리 나뒹구는 옷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시각 피지를 자극한다는 것이고, 그럼 뇌는 무의식적으로 눈에 들어온 것들을 해석하려 합니다. 저건 양말일까? 옷처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뇌는 보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해석하려 들죠. 그러나 뇌는 이런 정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곧바로 파악하는데요. 이런 과정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정리되어 있지 않은 방은 후두엽에 위치한 시각 피지를 자극하고 그럼 기억 영역과 전두엽으로 오가며 본 것들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아, 저건 양발이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내 깊은 곳의 시상이란 곳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다시 판단하며 불필요한 정보들을 걸러내는 필터링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이처럼 정리되지 않고 어지러운 방은 우리 뇌에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네, 휴식을 취해야 하는 집에서도 뇌는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어지러운 방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두 번째, 일상에서의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최근 집중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하루에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공부에 집중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력은 마치 배터리처럼 한정된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 활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은 바로 의사결정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결정장애란 말이 있듯이 수많은 판단과 결정은 우리 뇌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CEO들은 자신이 합리적이고 최고의 결정을 하기 위해 사소하고 불필요한 결정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데요. 이처럼 생산적이고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선 우리 일상에서의 사소한 의사결정 횟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어지러운 방은 우리 뇌에게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는 건데요. 네, 마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낸 것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등교나 출근을 하면서 더러운 방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언제 한번 청소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출근할 텐데요. 네, 이른 아침부터 청소를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하나 생긴 셈이죠. 자, 다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지러운 방을 다시 보며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의사결정, 즉 청소에 대한 고민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진짜 조만간 청소해야 하는데 하며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의사결정은 우리 머릿속에 계속 남아 뇌의 피로도를 높이는데요. 마치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듯이 중요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의사결정이 꾸준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의사결정들 때문에 우리 뇌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청소를 하지 않고 어지러운 방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뇌는 집에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오히려 피로는 누적될 것이며, 그럼 일상에서 뇌에 안개가 낀 현상처럼 의식이 흐리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 즉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지러운 방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쯤 되면 청소를 왜 해야 하는지 충분히 납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청소는 지금까지 말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만 있을까요? 사실 청소나 정리 정도는 앞에서 말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소나 정리 정돈을 하다 보면 뇌의 각성 수준을 높여주고 높아진 각성 수준은 우리의 의식을 맑게 해줍니다. 이처럼 뇌의 활력이 돌면 앞에서 말한 브레인 포그 현상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소가 주는 통제감, 통제력인데요. 청소는 내가 열심히 치우고 정리한 만큼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즉 통제감을 높여주는데요.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의 저자 콜린 엘러드는
뭄바이의 최대 빈민가 사람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상업지구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통제감이란 능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소위 흑수저지만 자신들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즉 집과 방을 열심히 청소하면서 스스로 통제감을 높였고, 이후 그 지역은 주변의 지원이 아닌 스스로 노력으로 빈민가를 벗어날 수 있었죠. 이처럼 세상은 만만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이 작은 방을 정리하고 청소한다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내 통제력을 확인하고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즉 통제감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기대, 즉 동기부여의 중요한 요소인 성공에 대한 기대도 높여주는데요. 결국 이 말은 청소를 통해 얻은 통제감은 우리 동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작은 이 방을 청소했을 뿐이지만 신기하게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력을 얻은 셈이죠. 청소는 현재를 포함한 미래를 위한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잘 정리해둔다는 것은 미래의 내가 그 물건을 필요할 때 찾기 쉽다는 말이고, 또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미래의 내가 요리를 할 때 쉽게 시작할 수 있듯이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내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영역은 오직 전전두피질만 가능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청소는 전전두피질을 단련한다 말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청소는 과거나 현재에만 집착하게 만들기보단 미래도 염두하며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것들은 오직 미래란 곳에 가치를 두고 있듯이, 우리가 목표한 공부 또는 여러가지 준비하는 자격증들도 미래의 합격이란 가치와 보상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듯이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음에도 잘 시작하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노력하지 못하며,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하다면 내 방부터 청소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방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깔끔해지는 방을 보며 여러분들은 나의 통제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린 주눅들지 않고 그 무엇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과와 상관없이 성실함이란 능력과 성공에 대한 기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능력들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